You can do anything. You can be anyone. The crew's ready. 오늘은 온러닝으로도 알려진 온홀딩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어닝콜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이라이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726.6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자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한 수치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9.9%를 기록했고 순이익률은 7.8%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은 16.5%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강한 수요에 힘입어 당사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86 빌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상향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60에서 60.5%, 조정 에비타 마진은 16.5에서 17.5%를 전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차차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1분기 총 매출은 727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판매 경로별 매출을 보면 홀세일 또는 도매 채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450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습니다. DTC 채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77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DTC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이 37.5에서 38.1%로 소폭 증가했고 이는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매 채널은 풋라커 등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을 뜻하고 DTC 채널은 온러닝 자사 쇼핑몰 또는 자사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을 뜻합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매출은 437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매출은 169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121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품목별 매출을 보겠습니다. 신발 매출은 681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의류 매출은 38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액세서리 매출은 7.6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각 제품군별 대표 상품들입니다. 이제 판매 관리비에 대해 보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358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을 제외하면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는 47.3%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니 영업이익 77 밀리언 스위스 프랑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56.7 밀리언 스위스 프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손익이 마이너스로 잡혀서 그런데요. 전년 동기에는 외환 차익이 76.8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외환 차손이 14.5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위스 프랑과 미국 달러의 환율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93 밀리언 스위스 프랑 감소해 12 밀리언 스위스 프랑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로 인해 외상 매출 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2 밀리언 스위스 프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12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기 동안 36 밀리언 스위스 프랑이 유출됐고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72 밀리언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순운전 자본을 외상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합에서 외상 매입 채무를 뺀 값으로 정의합니다. 외상 매출 채권은 전년 동기 대비 47.4%나 급증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5% 감소했고 외상 매입 채무는 3%가량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운전 자본은 600 밀리언 스위스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이 더 많이 운영 자산에 묶여 있다는 뜻이며 단기적인 유동성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익에서 세금, 이자, 외환 차익 등을 제외해 반복 가능한 영업이익만 남긴 수치가 조정 에비타입니다.
비록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정 EBITDA는 55% 증가했습니다. 즉, 실제 영업은 매우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국가별 상계 관세에 대해 90일 유예 조치를 시행했으며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당사의 신발 제품은 90%가 베트남, 10%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며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은 65%가 베트남, 20%가 터키 등에서 생산됩니다. 1분기 기준 미국 시장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55%나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즉 대부분의 제조시설이 미국 외 국가에 위치하며 절반 이상의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는 온 홀딩 입장에서 관세 정책은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사의 1분기 실적은 아직 큰 타격을 안 입었지만 추후 관세가 지속되고 타국이 보복 관세를 실시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을 뿐더러 제품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영진은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과 애널리스트의 Q&A를 보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관련해 최근 캠페인들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 브랜드를 잘 모르거나 로고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로저 페더러와 엘모가 등장한 슈퍼볼 광고는 바이럴 히트를 쳤고 젠데이아를 필두로 한 캠페인도 반응이 좋습니다. 히트를 쳤던 광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And that's a slice. Oh, Mr. Roger Federer, Yeah? why does it say Q and C on your shoes? That's an O and N for on. 이처럼 노골적으로 브랜드 로고 설명을 하면서까지 인지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요인과 하반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의 전략은 러닝 전문 매장 및 일반 스포츠 소매점 양쪽의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신규 매장 확대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마이애미나 뉴욕의 신규 매장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이 성장 동력이 되어 강력한 사전 주문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었고 특히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고정 환율 기준 성장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연말까지의 판매 채널별 성장 흐름에 대해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전 전망보다 좋아졌나요? 내부 데이터, 판매 채널, 핵심 파트너들을 종합하면 소비자 수요 둔화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판매 채널 관점에서 DTC 채널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사 앱,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고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했지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거의 모든 시장에서 1분기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취한 대응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진 가이던스의 가격 인상이 반영되어 있나요? 또한 관세의 영향을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까지 전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가 제시한 모든 가이던스는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현재 유예 기간 동안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는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경쟁사들과 더욱 차별화된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인상이 가능한 상태이며 올해 7월 시작되는 FW 시즌부터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관세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더라도 우리의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를 이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근 의류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의 의류 제품군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요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의류는 우리가 향후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성과는 2024년에 2단계로 걸쳐 준비한 전략적 작업의 결실인데 예를 들어 저희는 사이징 표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사이즈가 타 브랜드와 좀 더 유사해졌고 이는 반품률을 낮추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의류 분야에서 큰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러닝, 두 번째 트레이닝 및 헬스장, 세 번째 테니스. 일부 자체 매장에서는 의류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해낸다면
의류의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류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멘텀이 도매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도매 의류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신발의 경우 벽에 몇 가지 스타일만 전시하면 되지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진열할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 올바른 제품 구성과 충분한 색상 선택지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TC 채널을 통해 직접 의류를 판매한 경험은 도매 파트너들의 의류 판매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매장 확장과 관련해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외 지역에서 플래그십 매장 및 대형 매장을 열기 시작하셨죠? 이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10%를 오프라인 매장 채널에서 달성한다는 장기 목표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장은 고객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30개는 중국에 있고 20개는 중국 외 지역입니다. 중국 외 20개 매장을 보면 그중 18개가 당초 기대를 초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지역은 예전에는 존재감이 약했지만 지금은 매우 명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간 20개에서 25개 매장을 신규로 오픈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매출의 10% 달성 목표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자사 매장의 성공이 이커머스로 확산되며 두 채널은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클라우드6가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온 소비자의 연령대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클라우드 시리즈는 출시된 지 약 9년 정도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신규 출시된 클라우드6는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반응이 좋은데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터프루프 모델은 여러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젊은 층을 위한 클라우드 코스트 버전도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10 높은 가격에 클라우드6를 출시했으며 상위 모델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민감하지 않았고 수요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런칭이 되었습니다. 4월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달이라고 언급하셨는데 1분기의 강한 모멘텀이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희는 분기별 가이던스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의 성과를 언급한 이유는 브랜드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2분기에는 클라우드 러너 제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런칭이 있었고 올해는 신제품 출시가 1분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기별 매출 차이는 감안해야 합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목표는 2년간 매출을 2배로 성장시키겠다입니다. 이 목표는 연평균 성장률 26%를 전제로 했고 지난해는 33% 성장, 올해 1분기에는 4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전체 연간 가이던스는 28% 이상 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목표치 대비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풋웨어 브랜드들이 올해 하반기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며 도매 파트너들 역시 주문에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귀사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셨나요?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 취소도 전혀 없습니다. 올해 초에는 연간 도매 매장 수가 5에서 6%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일부 매장 확장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망이 바뀐 것인가요? 바뀌었다면 올해 매장 수 증가율은 어떻게 되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도매 매장 수 증가율을 한 자릿수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며 우리가 설정한 성장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매 채널 내 재고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하되 매우 통제된 방식으로 도매 파트너들과 매장을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시장에서는 도어 오프닝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통제된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도매 채널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하여 파트너들이 정가 판매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모든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크가 떠난 이후로 당신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거나 앞으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온의 현 공동 CEO인 마크 마우러는 다가오는 6월 30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는 현 공동 CEO이자 CFO인 마틴 호프만이 단독 CEO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다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관점을 이끌어줄 CFO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CFO 역할을 위한 내부 및 외부 후보자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마크와 저는 과거에 많은 업무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익혀야 할 블라인드 스팟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팀은 매우 명확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2명 CEO 체제에서 1명 싱글 CEO로의 부드러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라이트 스프레이와 자동화 프로젝트의 확장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한 달 전쯤 취리히에서 실제 생산된 첫 클라우드붐 라이트 스프레이 제품을 프리미엄 러닝 전문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라이트 스프레이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생산 역량을 점차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물류 창고에서 진행 중인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업데이트도 드리겠습니다. D2C 주문 물량의 대부분은 이미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B2B 물량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라이브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LA에서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점점 애틀랜타 자동화 창고의 처리 물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온홀딩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정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온홀딩이 어떤 회사인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